정윤학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강자들이 고전하면서 이변이 많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승전 진출에 실패한 선수들이 인정받고 있는 경주가 많아서 평소 1위 경주보다는 좀 쉽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4경주는 전일 대타 출전했었던 김지식이 유리해 보입니다. 정영규와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두 선수가 욕심을 낼 수도 있죠. 그 점 때문에 맞대결 펼쳐나간다면 둘 중에 한 명은 차기회로 밀려나면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상황에 따라서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5경주는 전일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한 이재림이 축입니다. 득점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하지 못했었던 이재림, 득점만 놓고 본다면 손동진과 전략적인 연합이 유리해 보입니다만 1월달 늑골 골절로 인해서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손동진 연이틀 컨디션 봐서는 몸 상태가 다소 좀 무겁다는 점에서 학교 선배입니다. 박상서와 협공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는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황정현이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윤승규가 대타 출전하고 있는데 직선 추입이 원체 좋습니다. 홈이 공략해 나선다면 아무래도 황정현이 윤승규를 견제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황정현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황정현을 기본으로 하는 전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는 연이틀 부진했었던 유성철의 선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 편성상 딱히 유성철이 도움을 받을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승 가능성 다소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 최성인의 몸 상태도 너무 좋기 때문에 두 선수가 맞대결 펼쳐나간다면 유성철이 고전하든 최성인이 고전하든 한 명이 차기에 밀려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유성철보다는 최성인의 선전 가능성 조금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는 이진웅이 축인 것 같습니다. 완급 조절에 나갔어야 될 이진웅, 왜 이렇게 힘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3착에 만족했었죠. 점수가 착순에 밀려났어요. 아쉽게 결승 가야 되는 상황에서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진웅이 금요경주처럼만 하게 된다면 김다빈이라든지 임영환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가면서 우승 차지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결승 9경주는 가평과 선후배입니다. 한타키하고 김시우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득점은 김시우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한타키가 특별 승급 도전이기 때문에 뭔가 좀 승부수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배를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최성국이 김민배를 끌어내게 된다면 한타키하고 김시우가 고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4경주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4경주입니다. 이번 회성 전일 대타 출전했었던 김지식 차분하게 쫓아가면서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빠른 시속에도 놓치지 않고 따라갔었던 김지식, 그만큼 몸을 만들고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지식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식이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꼼비하우스라고 지금은 많은 동영상이 올라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김지식 꼼비하우스를 통해서 미혼팀 선수들의 근황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꼼비하우스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김지식 입장에서는 정영규를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법적인 궁합 좋은 선수라는 점에서 김지식이 최대한 정영규 견제해 나간다면 정영규도 굳이 김지식을 상대로 악착같이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김지식이 타종부터 때려서 힘이 빠진다면야 정영규가 무난하게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승부거리 조절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정영규와 전략적인 타협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7번이에요. 6번하고 7번은 전법적인 연합 쪽에, 6번하고 7번 전법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지식 입장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김병보다는 김우현과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지식이 무작정 때렸다간 정영규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선행 나설 수 있는 선수 한 명을 앞에다 두고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김홍기와 김우현이
경사권 연합이 가능하죠. 김홍기가 김우현 앞으로 잘 잡아요. 김홍기가 힘을 씁니다. 김우현이 1월 활약이 나가면서 반바퀴 젖히고 김지식이 1월 활약이 나간다면 김우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과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번하고 7번의 전법적인 연합입니다. 6번하고 7번 전법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시되 6번과 3번은 6번하고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식이 정경과가 투입 좋기 때문에 철저하게 승부거리 조절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김홍기가 주도권을 잡아 나갑니다. 이를 김우현이 활약에 나가면서 완급 조절에 나가요. 그렇게 된다면 김지식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김우현하고 김병이 상당히 좀 절친한 친분관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김병이 끌어내가지고 김우현을 받아가요. 그렇게 된다면 김지식이 넘어서다가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뒤늦게 정경구가 날라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우현이 재미를 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얼마 전에도 머리치면서 자신감을 얻었었던 김우현입니다. 김우현이 가게 된다면 김병이 갈 가능성, 정경규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3, 4나 3, 7은 3, 4하고 3, 7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인 전략은 6, 7인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6, 3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재림 저는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점수는 착승권은 진입했는데 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결승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재림의 강공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림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누구 신경 쓸 것이냐 관건이 같은데, 일단 득점은 손동진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재림 입장에서는 손동진을 의식한 경주전을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경주 내용 봐서는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전을 면치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계속 출전 선수 상담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손동진이 1월달 늑골 골절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회복하고 좀 8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늑골 골절, 갈비뼈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야 되는 손동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용구가 2월 2일 날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고전 가능성이 높다. 특성급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손동진은 코로나는 아니에요. 하지만 늑골 골절이기 때문에 훈련할 수 있는 훈련을 제대로 하기도 힘들고 훈련했을 때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 점 때문에 연이틀 좀 힘든 견주를 펼쳐 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점 때문에 저는 박상서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학교 선후배입니다. 부천고 선후배요. 부천고 선후배라는 점. 더더나 박상서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존자리 잡아놓는다면 이재림이 박상서 달고 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점 때문에 저는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과 6번은 차선이에요. 7번과 6번은 차선으로, 7번과 6번은 차선으로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 먼저예요. 76 차선으로, 73 먼저, 76 차선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바로 5번 이찬우입니다. 일단 이찬우는 꾸준하게 출전하면서 몸을 많이 만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젖히기 나서면서 상당히 좀 선전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재림이 유리하긴 합니다만 선행 신속도 때렸을 때 괜찮아요. 한데 너무나 긴 거리 나서거나 타이밍을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찬우가 가게 된다면 손동진이나 이규백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5, 6이나 5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림 월등한 것 같습니다. 손동진이 아닌 박상서 주력이라는 점, 손동진은 늑골 골절 회복이기 때문에 다리 상태가 무겁다는 점, 7번과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황정현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젖히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정현이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어미태를 챙겨줄 수도 있어요.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타협
타협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만 어미태는 파업을 하지 않았어요. 꾸준하게 상금 챙겼죠. 하지만 황정현은 파업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친구이긴 해요. 하지만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전일도 어미태가 좀 견제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금일은 황정현이 아무래도 인정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동근을 좀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동근도 연이틀 컨디션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힘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머리치기 위해서는 힘을 썼다가 잡힐 수가 있죠. 이동근 같은 선행 선수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일요경주만큼은 이동근 상당히 좀 자신감 있는 경준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6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6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탈 출전하고 있는 윤승규 저력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우수에서는 아직까지는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직선에서 추입발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7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6번하고 7번, 4번 두 차권인데 7번과 6번 쪽에 7번과 6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황정현이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어미태를 챙겨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앞선에서 윤승규가 직선 추입발을 살려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오히려 김시진과 윤승규가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황정현이 고전하게 된다면 윤승규의 김시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승규의 이동근이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 2번이나 4번, 6번, 4번, 2번이나 4번, 6번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황정현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동근과 전략적인 연합 기본이죠. 윤승규 대타 출전했는데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수도권 연합 가능하다는 점, 7번과 4번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유성철, 금요 경주 때는 아무것도 못했었고 전일은 또 3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유성철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회차 유독 몸 상태가 무거운 유성철, 초조부담을 안고 있는데 딱히 연합을 이뤄 나갈 만한 선수가 김상근 밖에 없습니다. 유성철의 초조 선행을 김상근이 받아주면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다리 상태가 무거운 유성철보다는 전일은 좀 몸싸움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최근 최석윤이 상당히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유성철이 이번 편성 득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딱히 배수철의 선행 활약이 나가지 못한다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최석윤이 유성철의 뒤를 물고 갈 것 같은데 최석윤을 끌어내서 병주 태울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유성철을 상대로 최석윤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직선 추입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승은 기본이에요. 못 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최석윤의 직선 추입발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이죠. 7번하고 4번 쪽에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두 선수가 아무래도 좀 짧아진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우승 욕심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유성철 입장에서는 최석윤 견제 나가기 위해서 주도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배수철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이 가능합니다. 4번하고 6번이 가능하죠. 4번하고 6번. 최석윤 입장에서는 유성철이 어중간하게 선행력 발휘해 나간다면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승현이 쫓아가는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5번 쪽으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4번 쌍복경 주권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4번하고 6번이 가능하고 7번하고 5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진웅, 금요경주처럼 전일도 경주 결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힘을 썼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죠. 2차도 아닌 3차권을 밀려나다 보니까 뭐 이진웅 결승하고는 빠빠이가 됐죠. 버스 떠났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진웅. 하지만 컨디션이나 뭐 몸 상태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진웅이 선행 나섰을 때 종속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자칫 전일처럼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갔다간 이명환하고 김다빈에게 젖히기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진웅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다빈을 활용해 나갈 것이냐, 이명환을 활용해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명환보다는 김다빈이 다리가 좀 더 쌩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다빈이 때리고 이진웅이 몰고서 추입해 나가는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주력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다빈이 금요경주 때 머뭇거리다가 고전했었고 전일은 화끈하게 타이밍 잡았었는데, 이번 패서 이명환이 먼저 이진웅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다빈은 또다시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명환이 때립니다. 이진웅이 몰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3번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7번 차선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진우 금요경주처럼 하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전일처럼 하면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전하게 된다면 이진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잠기 때문에 김다빈을 의식한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명환이 가끔 저측에 나서면서 머리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진웅과 김다빈이 어중간하게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명환은 후미끌어서 그대로 젖힙니다. 결국 이명환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13기 김정훈, 13기 전장윤이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명환을 중심으로 김정훈이나 전장윤을 묶어 나가시는 7일이나 76 경주권, 71이나 76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금요경주처럼만 경주 풀어 나간다면 아무래도 이진웅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다빈하고 이명환 중에서 김다빈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결승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아무래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한타키하고 김시우가 가평고 선후배입니다. 가평고 선후배예요. 그 점 때문에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도 갖고 있는데, 일단 김시우도 이번 회차 잘 마무리하면 다음 회차는 특별승급 기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한타키는 이번 회차 특별승급 기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선수가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승부욕만 놓고 본다면 한타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한타키와 김시우와 한타키 득점보다는 특별 승급이 걸려있는 한타키가 뭔가 좀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살 어린 한타키입니다. 5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5번하고 6번, 5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타키가 결승 가기 위해서는 김민배 선행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민배도 시속감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이 3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5번과 3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5번, 6번 쌍복 경주권이 5번, 6번 쌍복 경주권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5번,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죠. 최성국이 아무래도 파업을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윤여범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어차피 김민배가 때리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최성국 몸 상태가 상당히 좋죠. 김민배를 끌어냅니다. 끌어내게 된다면 후미끌에서 한타키 김시우가 병주 타고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민배 혼자 달아날 수가 있죠. 그 점 때문에 김민배 머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배 머리가 나온다면 최성국이 아무래도 받아서 한타키나 김시우를 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4번, 3번과 4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뒤늦게 김시우가 날라오는데 김민배를 넘어서지 못해요. 3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만큼 3번 중심으로 3, 4와 3, 6은 차선책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한타키하고 김시우 쪽으로 경주의 배당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 한타키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장에서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항을 보시고 저의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경주 분석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레이싱 경륜항 검색하시고 PDF 다운을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에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항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분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특성급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